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호기심 많은 소년 아르노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르노는 항상 별난 질문으로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을 뒤흔들곤 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르노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범실론에 대한 이야기에 단단히 꽂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신이라면 아르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 만물이 신의 현현이라면 우리 주변의 것들이 다 특별하게 느껴져야 하는 거 아냐? 호기심이 꼬리를 물고 아르노는 즉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열린 한겨울 축제에서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신과 함께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르노는 좀 더 쉬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르노는 마을의 것으로 신의 모습을 설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의 개울을 지나면서 그는 개울물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 물은 신의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생명을 형성하는 신의 손길이죠. 마을의 어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작은 물고기가 그의 발치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아르노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울창한 숲속 나무들 사이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신의 숨결입니다. 매년 변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생명을 제공합니다. 숲의 나무꾼은 이 말을 듣고 땅에 떨어진 도토리 하나를 주워 들며 작은 것도 신의 일부라니 대단한데? 하며 경탄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르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망원경을 꺼내 별을 보며 말했다. 저 별들은 신의 눈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도하고 신비로운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천문학자는 아르노에게 다가와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정말 경이로운 신의 창조물이라는 게 느껴지네라며 감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의 한 부분입니다.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신의 일부로서 이 세상의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르노의 이야기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이 천상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 곁에 있는 모든 것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르노의 메시지는 단순한 철학적 관념을 넘어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과 주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르노는 마을 전체에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신관을 전하며 모든 것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만나는 자연과 사람들 속에서 따뜻한 신의 현존을 느끼며 더욱 감사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한 젊은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신한 교육 방식으로 유명했으며 그가 존경받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승은 늘 백지설을 그의 교육 철학의 중심으로 삼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론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강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바로 백지설이었습니다. 마을의 작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기다렸고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거대한 백지를 상상해봅시다. 스승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백지는 여러분이 경험할 세상이 묻은 빛깔과 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걸음마를 떼던 그날이나 처음으로 비를 맞으며 달려보던 날처럼 매끄럽고 하얀 백지는 색색의 기억으로 물들어갑니다. 스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왜 우리의 마음을 백지라고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이였을 때 누군가 불을 처음 가르쳐주고 그것이 따뜻하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불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더 호기심으로 가득 차고 있었고 스승은 그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릴 적의 추억을 꺼내어 보십시오. 어떤 경험이 여러분을 오늘의 여러분으로 만들었나요? 처음 자전거를 타던 기억인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넘어지던 순간일까요?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백지를 채우고 현재의 여러분을 형성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스승은 청중이 각자의 경험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잠시 주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며 자신의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어느새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을 이어간 스승, 우리는 모두 어떻게 백지를 채울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존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경험을 택할지 신중히 선택하세요. 스승의 마지막 말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서로에게 경험을 나누고 배우면서 자신의 백지를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백지설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으며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하고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강연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의미를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백지설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 알랭 바디우이 사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지루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조르주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조르주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따라가게로 출근하며 30여 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되는 일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르주를 무던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별다른 사건도 사고도 없이 그의 삶은 시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르주는 우연히 오래되고 낡은 서점에서 이상한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바디우의 철학저서였죠. 사건이라는 단어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책을 펼치게 되었고 그 순간 그의 인생에서는 상상도 못할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책에서는 사건이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사태이며 기존의 질서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새로운 가능성과 진리를 드러내는 계기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조르주는 이 부분을 읽으며 묘한 느낌을 받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서점에 낡은 창문이 쾅 하고 닫히며 벽장에서 오래된 앨범이 떨어졌습니다. 앨범에는 조르주의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찍은 사진들이 있었고 그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 모험적인 삶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났고 이 과정에서 자신만이 진리를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르주에게 단조롭고 무미건조했던 그의 가족 역사에 감춰진 사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조르주의 내면에 큰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은 단지 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 하루를 기점으로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던 그는 마을 밖으로 나가 할아버지처럼 세계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첫 여행지는 할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로 정했습니다. 여행 중 조르주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 각자의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예술가는 잃어버린 영감을 다시 찾은 순간을, 한 과학자는 새로운 이론을 깨달은 돌연한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조르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죠. 이러한 모험을 통해 조르주는 자신의 삶의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디우가 말한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진리를 탐구하는 법을 알게 되었으며 일상 속에서도 작은 사건들을 찾아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조르주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상의 반복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르주는 매일의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스스로의 사건을 발견하며 이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마을 전체가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실천과 사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르주의 인생은 바디우의 사건 이론처럼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의 연속으로 채워졌으며 그 모든 순간들은 그에게 새로운 진리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먼의 설명의 추론 인퍼런스 2, 더 베스트 엑스플러네이션 이론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을 넘어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이론을 적용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멋진 여름날 작은 마을에 사는 톰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톰은 그날 아침에 정원을 손질하면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정원 한복판에는 정체불명의 둥글널쩍한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몇몇 장미들이 뽑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의 정원을 침범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 정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톰은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발자국이 그의 장난기 많은 이웃 아이들의 소행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몰래 들어와 장난을 치고 가버렸을 가능성이 가장 먼저 떠올랐죠. 두 번째로 마을에는 침팬지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집이 있었는데 혹시 그 침팬지가 밤에 탈출해서 사고를 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외계인 목격담이 근처에서 들려왔기에 혹시 외계인들이 방문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황당하지만 솔깃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톰은 길버트 하먼의 설명의 추론이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웃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아이들은 무척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들은 톰의 정원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침팬지의 주인을 찾아가 물어봤지만 침팬지는 어젯밤 내내 우리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외계인의 소행인데 톰도 이런 비현실적인 가설을 쉽게 믿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톰은 한숨을 쉬며 다시 한번 정원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땅에 떨어져 있는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서진 투명 비닐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톰은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그의 아내가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신제품 비닐 온실을 설치했었습니다. 밤사이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덮어놓았던 비닐이 바람에 날리고 그 과정에서 온실 안쪽에 장미를 찍어버리고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길버트 하먼의 설명의 추론에 따라 톰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논리적인 결론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설명의 추론은 일상의 소소한 수수께끼에서부터 복잡한 추론 과정까지 우리의 삶
곳곳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톰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국 톰은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찾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썰로 회자되었습니다. 톰은 웃으며 매일 밤 정원을 한 번씩 둘러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